저는 고등학교 1학년 우부 나오토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에 있어 첫 번째 사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상대는 같은 반 히노마루 유아. 긴 갈색 머리가 엄청 예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여자애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빠진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를 몇 개월간 눈으로만 쫓았을 뿐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축제로 우연히 같은 간판 제작팀이 되어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 나 그림 진짜 못 그려서 너한테 피해만 줄 것 같아. 괜찮아. 나도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 뿐이야. 히노마루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간판에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제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분명하게 표현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제 의견도 물어봐주는 상냥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점점 생각하게 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던 간판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제가 힘차게 붓을 휘두른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얼굴에 붓이 스친 히노마루가 멍하니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다. 미안. 뒤에 있는 줄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얼굴이 완전 얼룩졌잖아. 제가 당황해하자 그녀는 붓을 집어들고는 에잇? 이러면 쌤쌤이지? 헤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고, 그러다 결국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축제 때부터 계속 널 좋아했어. 나랑 사귀어 줄래? 저는 기다렸습니다. 5초, 10초, 30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아주지도 무언가 대답을 해주지도 않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곤란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만 쓰이게 했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민 손을 다시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얼굴을 본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조금 시간을 주지 않을래? 응, 물론이지. 미안해. 아싸,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거겠지? 아직 대답을 들은 것도 아닌데 저는 그날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대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완전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왔다. 드디어 히노마루가 연락을! 이라고 생각했으나 상대는 다른 친구였습니다. 연락을 한 건 요코야리라고 하는 여자아이로 그녀도 학교 축제 때 처음 대화를 해보았는데 조금 기가 센, 소위 말하는 인싸 타입의 아이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한테 무슨 용건이지? 야야, 나 오늘 우연히 봤어. 너가 유아한테 고백하는 순간을 말이야. 헐, 진짜? 전혀 몰랐네. 같이 축제 준비로 으쌰으쌰했던 반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자면 그 애는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갑자기 연락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왜? 걔 말이야. 어른스러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꽤 노는 애로 유명해. 그래? 에이, 설마 히노마루가 그럴 리가. 진짜라니까. 실제로 밤늦은 시간에 버너가 걸어다니는 걸 목격했다는 말도 있어.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 게다가 걔네 엄마가 유흥업소 운영하고 있어서 빈번하게 남자가 들락거린다던데. 그런 가정 환경에서 딸이 어떻게 자랄지는 대충 상상되지? 왜 그걸 나한테 일일이 알려주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가 유아한테 속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넌 멀쩡한 애인데 괜히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 그렇구나. 고마워, 내 걱정해줘서. 그래도 나는 내가 직접 본 히노마루를 믿을 거야. 진짜. 그렇게 의심되면 번화가 모니로봇 주점이라는 곳 근처에 밤 10시 정도에 한번 가봐.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될 거 아냐. 기쁨으로 가득 찼던 기분이 한순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히노마루가 밤거리를? 에이, 설마. 하지만 저는 히노마루가 걱정되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거짓말이여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길 30분. 저 사람은 정말로 히노마루가 술집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젊은 남성과 노닥거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고 그녀의 눈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히노마루! 에? 나오토? 히노마루도 동요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것보다도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왜 늦은 시간에 이런 데 있는 거야? 나는... 대답해줘. 미안해. 히노마루는 할 말을 잃은 채 울먹이며 도망치듯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뭘 한 거지?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를 제멋대로 쫓아가서는 난데없이 캐묻질 않나. 게다가 울리기까지. 내가 미쳤지 진짜. 미운 털 제대로 박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과는 하고 싶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에 찌든 저를 보고는 요코야리가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맞지? 내가 말한 대로지? 정말 최악이었어. 걱정하지 마.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야? 히노마루는 딱 봐도 저를 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타이밍에 맞춰 교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라고 해도 좋으니까 뭐든 말 좀 해줘. 내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 히노마루! 미안, 도망가지 마. 어제 일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네 사정도 안 묻고 나 혼자 열낸 거 정말 미안해. 히노마루는 곤란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걸으면서 얘기하자. 오늘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도망가서 미안해. 아니야, 갑자기 스토커 마냥 나타나서 이것저것 물으면 나라도 도망갈 것 같아. 그 시간에 왜 거기 있던 거야?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요코야리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며 얘기했습니다. 요코야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신경이 쓰여서 그만. 그랬던 거구나. 정말 미안. 나를 미워할 법도 하지만 어떻게든 사과는 하고 싶었어. 그러자 히노마루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자. 나오토, 지금 시간 있어? 에? 응, 있지. 따라와 줄래?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줬으면 해서. 진짜 모습이라니 뭐지? 히노마루는 곧바로 번화가를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 분홍색 간판이라. 모텔? 아니 잠깐만, 진짜 모습이라니. 설마 그렇고 그런? 하지만 도착한 곳은 어라, 여기 어제 네가 나왔던 곳이잖아. 나 여기서 알바해. 알바? 그러자 가게 안에서 점원이 한 명 나왔습니다. 하이, 어라, 히노마루, 너 오늘 근무였냐? 어제 같이 있던 그 남자. 여기 직원분이셔. 어제는 퇴근 시간이 겹쳐서 우연히 같은 타이밍에 가게를 나온 거야. 원래 네 남자친구분이야? 에이, 아니에요. 뭐야. 점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더니 히노마루는 번화가를 빠져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따라갈 뿐이었죠. 여긴 우리 집이야.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어. 너의 집이라고? 올라와. 현관문을 열자 남자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건가? 지금 네가 품고 있을 의문에 대답해줄게. 엄마! 응? 그러자 안에서 안경을 쓴 예쁜 여성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머, 네가 남자를 데리고 오다니?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결산이라서 서류가 너무 많단 말이야. 결산? 안녕하세요. 유아 엄마예요. 내가 작기는 하지만 가게를 하고 있거든.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집이 엉망이긴 한데 신경 쓰지 마. 유아 안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야, 선생님이 뭐야? 난 그냥 세무사라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이쯤 되니 아무리 둔한 저라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와. 응. 실례하겠습니다.
와, 여자방 냄새 난다. 아, 뭐라는 거야? 히노마루는 아기자기한 방에 들어가 의자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주점 마담이야. 그니까 요코야리가 말했던 것처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이고 업무 관계로 아까처럼 여러 사람들이 집을 들락거리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알바를 하는 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도 야밤에 번화가를 걸어다니는 걸 보면 오해할 만도 하지. 하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실망했어? 그럴 리가. 전혀 실망 안 했어. 오히려 내가 오해했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사실 나도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이거. 이건... 너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 나도 요코야리한테 메시지를 받았거든. 유야, 안녕? 오늘 나오토한테 고백받지 않았어? 보고 있었어? 부끄럽네. 야, 걔는 진짜 피하는 게 좋을걸? 에? 왜? 나오토 좋은 아이야. 그냥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뒤에서 여자 울린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 진짜? 근데 나오토 지금까지 연애해본 적 없다고 하던데? 걔한테 있어서는 그런 건 사귄 것도 아니다 이거지 뭐. 말도 안 돼. 하여튼 걔랑은 사귀면 안 돼. 너도 그런 직감이 들어서 받아주지 않은 거잖아. 아니, 난 꼭 그런 이유는 아니었는데. 뭐야 이거? 나한테 보낸 내용이랑 거의 똑같잖아. 나는 걔한테 너처럼 상대를 믿을 거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 나도 솔직히 너를 의심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니까 우린 쌤쌤이야. 히노마루. 가정 환경도 다 속이고 있었으니까 내가 더 잘못한 거지 뭐. 아니라니까. 고마워. 너라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나랑은 사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왜? 왜 지금 얘기 끝에 갑자기 사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야 요코야리가 말했던 게 거의 사실이니까? 요코야리는 과장이 심했잖아. 게다가 나는 걔가 하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네가 걱정되었을 뿐이라고. 진실을 알기 전에도.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내가 너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나 같은 애랑 사귀어도 괜찮겠어? 난 너라서 좋단 말이야. 아,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아싸! 축하해. 자식, 유아 울리면 가만 안 둔다. 엄마. 네, 절대 안 울릴 거예요. 너까지 왜 그래? 이렇게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나오토, 기운 좀 되찾았어? 뭐 내가 위로라도 해줄까? 앞으로는 유아랑 같이 갈 거니까 필요 없어. 유아라니. 너 설마 걔랑 사겨? 내가 고백했으니까 별로 이상할 것도 없지? 왜? 내가 안 된다고 말했었잖아. 너 유아한테도 같은 문자 보냈더라?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서로를 믿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네 얘기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알아서 해라 이 찐따들아. 미안해, 기다렸지? 아니야, 전혀. 방금 요코야리였어? 걱정하지 마.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던 걸까? 안 알려줄래? 넌 이유를 아는 거야? 비밀. 뭐야 그게. 오늘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제 여자친구를 믿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카메이 준타. 아주 평범한 28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랑 직장 상사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난 대학교 졸업 후 취직했던 식품회사에 지금도 다니고 있다. 대우는 나쁘지 않고 영업부 소속이다. 회사에서 만난 2살 연하 아내 토시에와 결혼 1년 차다. 우리 둘 사이에 아이는 없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에서 온 새로운 상사 때문에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 상사의 이름은 시바타니 타카오, 40살.
좋게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지만 어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아직 바뀝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너 저번 달보다 실적 떨어진 거 알아?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샤트레느 점장님을 설득 중이에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기 베이커리 말인가? 네, 저희 회사에서 거기 에클레어를 상품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나도 알아. 근데 거기 점장이 좀처럼 승낙해 주질 않아. 그렇게 가망도 없는 곳에 매달리니 실적이 바닥을 치지. 그래도 점장님 승낙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안건이 될 겁니다. 소용없어.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가망 없다고. 기획을 제시하는 족족 거절했기 뻔해.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전임자가 떠넘긴 안건이니까 너 좋을 대로 해라. 근데 그 대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부장님은 뭐든지 수치만 보는 효율주의 타입이라서 신규 고객 유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고객 케어는 소홀히 하고 이번처럼 시간이 걸리는 안건도 반기지 않는다. 그리고 실적을 올리지 못한 직원은 데이터 입력 같은 잡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는다. 많은 양의 잡무를 하느라 결국 실적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요즘 난 업무 스트레스로 위가 자주 쓰리다. 이럴 때 가족이 힘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퇴근할 건데 뭐 먹을 거 있어? 벌써 온다고? 딱 퇴근 시간이잖아. 요즘 맨날 야근하길래 오늘도 그럴 줄 알았지. 며칠 전에 수요일은 야근 없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랬나? 미안한데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 지금 바뀌거든. 또 나갔어? 당신 요즘 툭하면 밤에 외출하네? 뭐 어때? 내가 10대도 아니고. 그래도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건 다음에 보내자. 이렇게 우리 부부 사이도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차린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다. 다들 결혼하면 이런가 요즘은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가는 건 혼자 살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집안일은 삐걱거렸지만 회사 일은 잘 풀리기 시작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샤트레느의 점장님이 드디어 우리 회사의 기획을 받아들여 주셨다. 전에는 공장 대량 생산에 큰 반감을 보여서 가망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승낙하신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기쁨은 한순간뿐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샤트레느 안건 말인데요. 그래, 수고 많았다. 요즘 들어온 가장 큰 안건이라서 사장님도 주목하고 계셔. 그건 감사하지만 이번 기획회의에 왜 제가 아니라 부장님이 출석하신 거죠? 아, 참. 말하는 걸 깜빡했네. 이 안건은 앞으로 내가 맡기로 했다. 넌 그냥 하던 대로 신규 고객 유치에 힘쓰도록 해.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뭐가? 진심이세요? 그건 제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따온 안건이라고요. 그건 나도 아는데 그게 너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 널 믿고 맡긴 나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믿고 맡겼다뇨. 대체 누가 말입니까? 어차피 소용없을 거라 말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 이건 나의 재량으로 나온 성과지. 나쁘게 생각 마라. 적재적소라는 거야. 네가 따온 안건을 내가 힘껏 밀어붙여 발전시키는 팀플레이라고 생각해. 말은 그래도 결국 실적을 독차지할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런 말 마. 적어도 네 노력은 기억해 두지. 내가 승진하면 이번 일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 그런 애매한 구두 약속에는 안 넘어갑니다. 네가 넘어가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어. 이 부서의 부장은 나야. 누구한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내 권리지. 힘들고 어려운 건 남한테 시키고 쉽게 꼴만 빠는 것도 권리인가요? 적당히 해. 상사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번처럼 큰 안건을 너 같은 풋내기한테 맡길 리가 없잖아. 애처럼 굴지 마. 얘긴 이걸로 끝내지. 그리고 그 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만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네.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어 손에 넣은 성과를 속수무책으로 빼앗겨버렸다. 납득할 수 없었지만 아무리 반항해도 분명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다. 거기다 그 안건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잡무까지 나한테 시켰다. 전부 부장님의 공으로 돌아갈 걸 알면서도 군말 없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최악인데 결정타를 먹이는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다. 서둘러 아내한테 연락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야? 뭐가? 책상 위에 있는 이혼 신고서 말이야. 봤으니까 알잖아. 이혼해줘. 너무 일방적이잖아.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해. 싫어. 난 이미 다 썼으니까 당신이 마저 쓰고 제출해줘. 이혼을 왜 하자는 거야? 이유라도 좀 알려줘. 당신도 알잖아. 우리 요즘 사이 예전 같지 않잖아. 이제 결혼한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이혼하고 싶어. 그건 네가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지. 같이 외출 좀 하자고 해도 네가 항상 거절했잖아. 그만하자. 얘기가 안 끝나겠어. 아니, 난 사실을 말한 거야.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알려줘. 그런 얘기 해봤자 의미 없어. 내 마음은 안 바뀌니까. 그래, 이혼하자. 근데 서류만 낸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 재산 분할 같이 상의해야 할 것도 많고. 아니, 됐어. 이미 내 물건은 가지고 나왔으니까. 적금이랑 그 집은 전부 당신 줄게. 그니까 당장 이혼해줘. 그렇게 나랑 빨리 헤어지고 싶어?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말았다. 그래도 부부 사이가 소원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혼 얘기를 꺼낸 것도 이상하진 않지만 다음 날 직장 동료 나나세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줬다. 야, 이거 너네 아내 맞지? 그 사진 어디서 찍었어? 호텔이 쫙 늘어선 번화가에서 어젯밤에 여자친구랑 그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봤어. 틀림없이 내 아내가 맞아.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믿기 싫지만 우리 부장이잖아. 그 애는 참견인 건 아는데 일단 사진은 찍어뒀어. 그런 거 아니야. 고마워. 요컨대 아내랑 부장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었다. 나쁜 일도 이만큼이면 저주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접점은 전혀 없어 보였는데 부장님한테 아내를 소개한 적도 없다. 아내랑 사내 결혼을 한 거라 부장님과 면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회사를 다녔던 건 2년 전이고 결혼 후에는 퇴직했다. 신입사원이었던 아내를 내가 쫓아다녀서 사귀게 됐으니 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될 타이밍은 없었을 거다. 물론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바람은 인정하지만 자세히 말하기 싫다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불륜 상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제 아내랑 바람 피우셨죠? 이미 증거 다 모아놨고 아내도 인정했으니 둘러댈 생각 마세요. 나도 방금 토시애한테 들었어. 솔직히 인정하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부터였죠? 토시애랑 부장님이 만날 타이밍이 없었을 텐데요. 토시애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사귀었지. 저랑 사귀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쭉 만난 겁니까? 아니, 한번 헤어졌는데 몇 개월 전에 재결합했지. 그 후로 쭉 만나고 있어. 토시애가 제 아내란 걸 알면서도 손을 댄 겁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는데 이제 와서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묻겠는데요. 부장님 아내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까발릴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바보 같기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이나 피우지. 알려져서 곤란할 일이면 이렇게 대놓고 말할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이죠? 나랑 아내는 쇼윈도 부부야. 아내도 딴 남자 있거든. 믿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이야. 이미 서로 감정이 없어진 지도 오래고. 근데 아내가 여기 사장 딸이거든. 나중 일을 생각하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지. 아내도 이제 와서 이혼녀가 되는 건 싫은 모양이야.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결혼한 상태로 둘 다 좋을 대로 살기로 했지. 뭐 믿기지 않는다고 떠드는 건 좋은데 시간 낭비일 거야. 두고 보세요.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알아서 해. 토시의 것도 내가 내줄 테니까. 다행히도 난 돈이 궁하지 않거든. 이렇게 나는 두 사람한테서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 전혀 이긴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언제까지고 질질 끌 수 없기에 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식품 회사로 이직했다. 이전 직장의 경쟁사에 들어갔다. 실은 구직을 하던 중에 전화가 한 통 왔다. 그건 나의 이직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지금은 이전 직장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경쟁사에 큰 타격을 줄 비장의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직하고 얼마 후 예전 상사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다. 어이, 잘 지내고 있나? 네, 상사한테 일이랑 아내를 뺏긴 것 치고는요. 신나라군. 옛날 일은 그만 잊자고. 그게 당신이 할 소리입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회사로 돌아와도 돼. 제가 다니기 싫어서 관둔 건데요. 일단 들어봐. 전보다 연봉도 올려줄게. 그리고 샤틀레누 기획도 자네한테 맡기지. 이런 상황에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배려하는 척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샤트레는 점장님이 거절하셨죠? 책임자가 제가 아니어서. 야, 자만도 정독 같아. 점장님한테 들었어요. 아직 준비 중에 연락이 왔거든요. 나를 믿고 승낙했는데 얘기가 다르지 않냐? 화내셨어요. 이미 알고 있다면 얘기가 빠르지. 다시 돌아와. 같이 힘내보자. 아주 필사적이시네요. 그런데도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 게 어이없군요. 한번 생각해봐. 샤트레는 점장님도 너랑 같이 하고 싶대잖아. 설마 그 마음을 무시할 거야? 무시할 순 없죠. 그럼 돌아와 줄 거지? 아니요. 지금 회사에서 할 겁니다. 마침 여기서도 인기 베이커리와의 콜라보를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콜라보 상대로 샤트레느를 점찍고 있었대요. 제가 거기 점장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걸 알고 좋은 조건으로 맞이해 주셨죠. 어이, 우리 기획을 훔칠 셈이야? 좋을 대로 떠드세요. 어차피 거기는 샤트레느의 상품은 내놓지 못할 테니까요. 심지어 아내까지 뺏은 장본인이 기획 좀 뺏겼다고 징징거리지 좀 마시죠. 이렇게 나는 하고 싶었던 일을 새로운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노력의 성과가 생각지도 못하게 빛을 발했다. 한편 부장님은 큰 기획을 날려먹은 범인이 되어 가시방석에 앉았단다. 사장님도 기대하셨던 안건이라 크게 호통치셨다고 한다. 이번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장님의 아내는 불륜 상대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어서 이혼을 요구했다. 장인어른인 사장님도 부장님한텐 실망만 했기 때문에 곧바로 쫓겨났다고 한다. 이렇게 부장님도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한테 지급할 위자료가 분명 큰 부담이 됐을 거다. 그리고 전부인도 마찬가지다. 부장님이 대신 내주기로 했으니 분명 지금쯤 큰일이겠지. 작은 술집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한다나 뭐라나. 난 나카노 코스케, 성실한 것만이 장점이다. 중고등학교 땐 왕따 당했고 빵 셔틀이었다. 일진 리더는 아사히 다이치. 몸도 좋고 반에서 힘이 제일 셌다. 엄마도 학부모 회장이라 선생님도 눈치를 봐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볼 일이 있어 도서실에 갔다. 평소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사히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안 들키게 숨었지만 금방 들켜버렸고 언제나처럼 두들겨 맞았는데 책장에 있던 책으로도 맞았다. 한바탕 하고 만족한 건지 아사히는 나한테 그거 전부 정리하라고 한 뒤 웃으면서 도서실을 나섰다. 반항도 말대꾸도 못했던 나는 시킨 대로 흩어진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충 반 정도 치웠을 때 도서실에 여자애가 한 명 들어왔다. 괴롭힘 당한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서 빨리 치우려고 했지만 그 여자애는 아무 말도 없이 날 도와줬다. 스미다, 오늘은 고마웠어. 꽤 많았는데 덕분에 살았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처음 봤는데 추한 모습 보였네. 나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어? 예전에 나 본 적 있어? 응, 몇 번이고 몇 번 본 적 있어. 그랬구나, 미안. 나 친구가 별로 없어서. 딱히 사과할 거 없어. 우리 학교 사람 많으니까 모르는 애 있어도 이상할 거 없잖아. 연락처도 알려줄 줄 몰랐어. 뭔가 답례를 하고 싶은데. 괜찮아, 괜찮아. 그것보다 도서실엔 자주 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 미술부라 그림 그리는데 참고할 자료 같은 거 때문에. 스미다는? 난 책을 좋아해서 자주 가. 나카노는 무슨 그림 그려? 지금은 풍경화를 주로 그려. 보러 가도 돼? 별로 잘 못 그리는데. 안 돼? 그림 그리는 것도 좀 흥미가 있어서. 오늘 도와줬는데. 알겠어. 방과 후 미술실로 올래? 부원은 몇 명 있는데 최근엔 나밖에 안 와. 아싸, 그럼 내일 바로 보러 갈게. 응, 알겠어. 기다릴게. 여자의 이름은 스미다 사치코. 같은 학년이다. 따은 머리를 냈고 안경을 쓴 수수한 여자애다. 성격은 밝고 친구도 많은 것 같다. 연락처도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사치코가 알려줬다. 약속대로 다음 날 방과 후 미술실에 내 그림을 보러 왔다.
평범한 풍경화인데 나름 마음에 들었는지 환하게 그림을 바라봤다. 그날부터 사치코는 거의 매일 오게 됐고 우리들은 금세 친해지게 됐다. 그림 그릴 때 누가 보는 건 좀 쑥스러웠지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뭔가 편안했다. 하지만 그걸 가만 안 놔둔 건 일진 아사히였다. 너 그 여자애랑 사귀는 거야? 여자애라니? 시치미 떼지 마. 3반 스미다 사치코. 니들이 몰래 미술실에서 만나는 거 알고 있어. 그건... 그 그림 네가 그린 거야? 어? 이상한 바다 그림. 봤어? 역시 네가 그린 거구만. 재미도 없고 그냥 촌스러운 그림. 상관없잖아. 뭐, 난 착하니까. 미술실 청소 잘 해뒀다고. 청소? 혹시 그림에 먼지 탄 거야? 글쎄. 부탁이니까 그 그림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네가 뭔데 부탁이야? 웃기지 마. 소중한 그림이야. 그래. 그럼 하느님한테 기도라도 하든가. 그런... 뭐 기도 안 들어줘도 평소 네 행실이 나빠서니까. 요즘 너무 나댄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방과 후 여자애랑 노는 게?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 거 아니야. 뭐 상대가 스미다면 너랑 딱 어울릴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니들 보고 있으면 화난단 말이지. 그런 이유로 우린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니들 살아 숨쉬는 게 거슬린다고. 그냥 죽으면 안 돼? 죽으라니 그런... 내 말 못 듣겠단 거야? 그런 말 해도... 이래서 너 같은 애들은... 뭐 됐다. 네가 죽으면 내가 스트레스 풀 것도 사라지고 난 착하니까 너한테 생존권 줄게. 이제 나 좀 그만 내버려둬. 그건 안 돼. 내일도 내 샌드백이 되어달라고. 그런... 아 그래. 그 여자애도 손봐야겠네. 뭐? 스미다는 상관없잖아. 뭐 불만 있냐? 이제 걔랑 안 놀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부탁할게. 네 태도에 달렸어. 그럼 슬슬 볼 일 있어서 내일 보자. 부탁이니까 하지 마. 다음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교하면서 일단 미술실에 가서 내 그림이 멀쩡한지 보려고 했다. 아무 일도 없길 바랐지만 불길한 예감은 맞았다. 3개월이나 걸려 그린 그림이 가위로 갈기갈기 잘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꽤나 충격을 받았지만 아사히한테 대들 용기는 없었고 보복이 두려웠던 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참기만 했다. 아사히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서 나랑 같이 있던 사치코한테까지 손을 대게 됐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래도 사치코는 나랑 있고 싶다며 내 옆에 있었다. 솔직히 이제 학교도 가기 싫었지만 아사히 때문에 그러는 건 뭔가 싫었고 무엇보다 사치코를 혼자 두긴 싫어서 계속 그냥 다녔다. 그렇게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했고 나와 사치코는 같은 국립대학에 입학했다. 물론 아사히와는 졸업과 동시에 멀어지게 됐고 충실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신기하다고 할까? 내가 모자란 탓에 사치코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대학 입학 후. 이제 와서 고백할 것도 없을 만큼 친했지만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긴 싫어서 과감히 고백했다. 대답은 당연히 오케이. 새삼스럽게 진심으로 고백하자 사치코는 수줍게 웃었다. 이렇다 할 트러블도 없이 무사히 졸업 후 취직했다. 취직도 같은 곳에 한 우리들은 집을 나와 각자 자취를 하기로 했다. 갑자기 같이 사는 건 뭔가 좀 그랬기 때문이다.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일할 때도 거의 함께였다. 그로부터 3년 후 슬슬 결혼 생각하며 프로포즈를 준비할 때 무슨 저주인지 고등학교 때 일진 아사히와 다시 마주치게 됐다. 새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와 협력회사와 회의를 할 때 그 협력회사의 사원 중에 아사히가 있었다. 나를 알아본 아사히는 희죽거리며 쳐다봤지만 학생 때와 달리 자신이 생긴 난 전혀 무섭지 않았다. 야 코스케, 네가 그 회사 다닐 줄은 몰랐다. 앞으로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뭐야 그 대답은? 뭐가? 나 벌써 직장인 7년 차라고. 넌 대졸이니까 아직 3년 차잖아. 그게 뭐? 뭐야 싸우자는 거야? 내가 선배니까 존댓말 쓰란 거잖아. 또 험한 꼴 보고 싶어?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에?
아직도 고딩티를 못 벗었네. 선배 소리 듣고 싶으면 어른이 되라. 야, 너 오늘 회의 자료 말인데 그거 만든 거 누구야? 내가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만들었지. 그렇게 오타 많은 자료 처음 봤다. 뭐? 내용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다들 황당해했잖아. 그래놓곤 잘도 자신만만하게 발표하더라. 보는 눈이 없는 거겠지. 완벽한 자료였다고.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회사 사람한테 네 얘기 들었는데 최악이었다고? 잠깐 기다려. 너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네가 후배라고 했잖아. 뭘 모르나 본데 너랑 우리 회사는 그냥 협력 관계지 같은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일했으니까 선배라고. 이해를 못하겠네. 뭐 굳이 위에냐 밑이냐를 따지면 안 됐지만 내가 네 위라고. 뭐? 회사의 상하관계도 몰라? 우리 회사가 너네 회사에 위탁하는 건데? 아니 그건... 참고로 난 니네 회사 관리 맡고 있어. 또 오늘처럼 자료 준비하면 빠꾸 먹인다. 너 적당히 해라. 난 고딩 때 내가 아니야. 너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사무소 여직원들한테도 말 걸지 마. 민폐야. 그건 너랑 상관없잖아. 상관 있지. 네가 말 건 여직원 사치코야. 사치코가 누군데? 스미다 사치코. 뭐? 구라치지 마. 엄청 예뻤다고. 그 사람이 사치코라니 말도 안 돼. 맞다니까. 헤어스타일 바꾸고 렌즈 낀 거야. 명찰 바보든지. 거짓말. 그리고 조만간 나랑 결혼할 예정이니까 사치코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둘 거다. 진짜 엄청 깝치네. 그렇게 됐으니까 딴 여자 찾아봐라. 간단한 자료도 못 만드는 놈이 여친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웃기지 마. 다음에 회사서 보면 각오해라. 그 후 회사에서 몇 번인가 회의를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말을 잃었다. 일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주의를 줬지만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무시하길래 상사한테 얘기해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했다. 그리고 그 얘긴 협력회사한테도 알려져서 잡일만 하다가 퇴직했다고 한다. 내가 주의 줄 때마다 아사히가 분해하며 이를 악물고 노려봐서 엄청 통쾌했다. 딱히 복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복수하게 돼서 개운했다. 그리고 그 후 사치코와 나는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맞벌이로 개구쟁이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지만 앞으로도 서로 의지해 나가며 충실한 생활을 보내려고 한다. 내 이름은 마리아. 평범한 주부이다. 지금부터 나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사랑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3살 연하인 남편 히데하루, 이제 3살이 된 딸아이 마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하지만 딸아이와 남편은 친부녀 사이가 아니다. 사실 2년 전에 마이의 친아빠와 이혼한 후 약 1년 정도 싱글마더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직장에 다녔었다. 일 관계로 현재 남편인 히데하루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왔다. 사실 나는 연하남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열정에 마음이 약해졌고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던 것은 역시나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리아 씨, 저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라니? 우선 데이트부터 하는 거 어때요? 방금 말한 우선 데이트부터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어린 딸이 있어요. 잠깐 맡기거나 봐줄 사람은 없나요? 친정도 멀고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건 아직 너무 어려서 내키지가 않아서 가령 누가 맡아준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계속 불안할 거야. 그런 기분으로 데이트라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딸아이랑 같이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장소를 수족관이나 동물원 같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곳으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서로 익숙한 것도 아닌데 첫 데이트가 그래도 되겠어? 네, 전 괜찮아요. 마리아 씨한테 딸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거절만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그의 설득에 지고만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만남을 갖게 되었고 첫 만남은 셋이서 수족관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후 그가 보낸 라인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줘서 고마웠어. 저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주실래요? 물론 마이짱도 같이요. 고민이 좀 되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마이도 좋아하고 히데하루 씨를 잘 따라서 다행이었고 나도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다 좋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죠? 이건 미리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모든 걸 마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자 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는 없어. 만약 누굴 만난다면 재혼도 생각해야 하고 상대가 딸아이의 아빠로 적합한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 저도 확실히 말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가 되는 것도 각오하고 있고요. 그렇게 단단한 그의 의지에 이끌려 정식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반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에는 맨션에서 살았는데 남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이사도 강행했다.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마이와 정말 잘 놀아주었다. 그런 면을 보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도 그 정석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저기 이번 주 수요일 말인데 어린이집에 가서 마이 좀 데리고 올 수 있어? 미안, 나 그날 좀 바쁜데. 그날도 잔업 있어? 요즘 수요일은 잔업 없는 날이잖아. 그래서 그날 상사가 회식하자고 해서 어린이집은 좀 힘들 것 같아. 회식에 꼭 가야 돼?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하면 양해해주지 않을까? 회식 때마다 애 핑계대고 빠지면 회사에서 왕따 되기 십상이야. 나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어. 업무 외에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남자와 여자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남자가 퇴근 후는 아이가 우선이에요. 이러면 다들 뒤에서 욕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 당신 일이잖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도 일하다 보면 오늘처럼 부탁해야 하는 날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아빠가 될 각오가 돼 있다고 해서 결혼도 결심한 건데. 그럼 아이 봐줄 보모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보모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이가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면 이게 현실 결혼 생활이라고. 나도 아빠로서 책임 달성은 충분히 하고 있잖아.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아이 양육비 생활비 열심히 벌잖아. 내가 전업주부라면 백보 양보해서 그런 말을 받아들이겠지만 우린 맞벌이 부부야. 가사일이든 육아든 분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전업주부 하면 되겠네. 내가 언제 밖에서 일하라고 했어? 현실적으로 당신 한 사람 수입으로는 세 사람이 살기엔 버겁다는 거 알잖아. 내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불만이란 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곡해하지 마. 당신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됐어, 그만해. 아무튼 수요일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전무라고 해도 될 만큼 육아에 비협조적이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 보자면 싱글 마더 시절과 눈꽃만큼도 달라진 게 없었다. 어쩌다 부탁이라도 할라치면 잔업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좀처럼 집에 일찍 와서 도우려는 노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쉬는 날에도 말도 없이 혼자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명 히데하루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다.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아빠라는 진정한 책임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었지만 주지, 막차 놓쳤어. 나 좀 데리러 와줘. 자기야, 일어나. 지금 착신음 듣고 깼어. 일어났어? 그럼 빨리 데리러 와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1시야. 안 그래도 입덧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든데 진짜 왜 이래? 임신이 무슨 병도 아니고 왜 못 움직여?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병든 것처럼 힘든 시기가 있어. 그게 지금이야. 그냥 택시 타고 와.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좀처럼 잡히질 않아서 과장님 부장님도 짜증내고 계속 택시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나보고 당신 픽업도 모자라서 당신 상사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나만 타고 집에 와. 안 그래?
일단 빨리 와. 이런 시간에 왔겠다. 못 가. 나 정말 몸이 힘들어. 임신했다고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졌다는 생각 안 들어? 요즘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도저히 운전할 몸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핸드폰 전원 끄고 누울 거야. 연락 계속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야. 어쩜 말이며 행동이며 아빠로서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대체 상식과 양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정말 이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다니 걱정만 늘어났다. 게다가 임신 중인 나를 괴롭히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어머니, 즉 나의 시어머니인 에리코 씨도 여간 벅찬 상대가 아니었다. 히데하루한테서 들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집에도 못 오고 있는 사람을 그냥 길에 세워둘 수가 있니?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입덧이 심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니 이래서 문제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너같이 엄살이 심하니? 누군 임신 안 해봤어? 난 내 몸이 어떻건 단 한 번도 남편부터 거절한 적 없었다. 네, 대단하시네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니?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 저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너 남의 말꼬리 잡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하필이면 시댁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시어머니는 간섭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었다. 매번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끼어들어서 꼭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괴롭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직장 상사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피크닉을 가게 되었다. 결혼 후 가족끼리 나들이를 나가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딸아이도 무척 좋아했다. 상사가 앞에 있어서 그랬는지 남편도 평상시 같은 거친 말투나 행동은 자제하는 것 같았다. 딸아이도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나도 모처럼 기분 전환이 되었다. 피크닉을 끝내고 상사분 가족이 먼저 출발하신 후 우리도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다. 재미있게 놀다 보니 더 놀고 싶어서 가기 싫다고 우는 거야. 애들한테 흔히 있는 일이다. 천천히 달래려고 하는 나를 흘깃거리며 보고 있던 남편은 그래, 그럼 너 여기 계속 있으면 되겠네.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기다리다 자기가 먼저 지친 남편은 애한테 화를 냈다. 내가 그런 남편을 나무라자 더욱 기분이 상한 것 같았는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혼자서 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렸다. 남편이 혼자 가버린 후 나와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몇 시간이나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 핸드폰은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먹통이 되었다.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바심만 태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통이 시작됐고 그 자리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병원 실려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잘못하면 유산될 뻔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뭐 다행이네? 너 내가 임신 중인 거 알아 몰라? 아니 그게 아니어도 3살 난 딸아이랑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달려오는 게 정상 아니야?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건 그렇고 마이는 누가 보고 있어?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 엄마가 데리고 호텔에서 잘 거야. 너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게 낫겠다. 남편이 있는데도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데 넌 정말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 네가 화내는 건 할 수 없는데 내가 결혼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인데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래도 나로서는 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분명히 아빠가 될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었잖아. 근데 그때 너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은 하니? 근데 그게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랄까? 막상 닥치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힘들어서 관뒀다 이딴 식이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라고.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면 다 되는 줄 알아? 나도 잘못될 뻔했어. 무엇보다 뱃속에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럴게. 그만 용서해줘. 응? 당연히 이런 일이 2번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때 내가 쓰러진 후 다행히 가까운 병원에 있던 어느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남편은 아직도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 라인에서 나눈 대화상으로는 미안하다고 하고 있지만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일인가 싶었다. 불편한 마음으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던 나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사진 잘 찍혔네. 갑자기 일이 생겼다더니 호스트 클럽에 취직이라도 했어?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 정말 놀랐지? 왜냐면 이 사진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찍힌 사진이거든. 병원에 있는 내가 직접 찍었을 리는 없고. 탐정이라도 고용했어? 며칠 전에. 결혼하고 나서 너한테 실망한 지는 이미 오래됐어.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네 딴엔 숨긴다고 숨겼겠지만 다 티났어. 나도 이미 이혼 각오하고 탐정한테 뒷조사 부탁한 거야. 야, 미안해. 너 그런 인간이었어? 바람 피운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짜증이 좀 났기로서니 그렇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사진 속 그 여자가 오라고 한 거였지? 3살짜리 애랑 임신한 부인을 버려두고 가서 그 여자 만나니까 어땠어? 네가 미친놈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난 차라리 웃음이 나오더라. 됐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떠들어. 말로 되겠어? 위자료 철저히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둬. 그 후 히데하루는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손이 발휘되게 비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역시나 연락이 왔다. 지난번 일은 우리 애가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네가 아량을 좀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과는 달리 저는 부족한 게 많은 며느리라서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엄한 시어머니이긴 했다만 다 너희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오버를 좀 한 건데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왜 그렇게 저자세세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하시네요. 평소에도 지금의 반의 반만이라도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았잖아요. 이렇게 부탁한다.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그 생각은 충분히 이미 했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의 친정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이다. 설마 했었는데 남편도 그걸 알고 나한테 접근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친정 소유의 주택이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맨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나를 그렇게 막대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그런 걸 남에게 과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보니 만만한 호구로 보였었나 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집에서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남편은 최고액의 위자료까지 청구받았으니 앞으로 두 사람은 사는 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두 번째 이혼이라니. 철저한 자아 비판이 필요한 때란 자각이 든다. 남자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레이코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엄마랑 아빠가 유령처럼 존재감 없이 살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현재 사장은 제 아빠이며 차기 사장 자리는 오빠가 이어받을 예정이라 엄마와 아빠의 관심은 모두 오빠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애초에 오빠 한 명에게만 집중하려고 자녀는 오빠 혼자만 두려고 했지만 사고로 엄마는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를 임신해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쓸모없는 아이,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레이코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으니 말이죠. 레이코, 할아버지가 숙제 봐줄까? 응. 간식으로 케이크 사왔으니 끝내고 먹자잉. 할아버지 고마워. 할아버지는 선대 사장이었지만 아빠한테 사장 자리를 넘겨주고 난 후에는 기본적으로 집에만 계셔서 저와 놀아주시거나 공부를 가르쳐주시거나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애 챙겨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슈이치한테 경제를 좀 알려주시죠. 슈이치한테는 이미 과외 선생도 여러 붙여줬잖여. 하지만 레이코한테는 나밖에 없어. 슈이치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회사를 이어받을 아이잖아요. 나는 그런 거 부탁한 적 없다.
이어받기 싫으면 스위치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네 잘못이 아니요. 신경 쓰지 말어.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게 제 초등학생 때 기억입니다. 그 후로 얼마 안 가 할아버지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본인은 감기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미 온몸에 다 퍼져 수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슬펐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드디어 눈의 가시가 사라지는구만. 회사에서도 선대 사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니 뭐니 그런 말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몇 명 있을 정도니까. 이제 다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할아버지 죽는 거 싫어. 그렇게 쉽게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말어. 그치만 암 따위한테 질까봐. 네 인생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볼 때까지 안 죽을 거야. 할아버지는 실제로 투병 중이긴 했지만 그 후로 5년 이상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결국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오빠 생일이라 가족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에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고독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고 오빠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저를 때렸고 학교에서도 친구가 생기지 않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런 곳에 신사가 있었나? 저는 홀린 듯이 그 신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전이 없어 죄송합니다. 용돈도 받지 못했기에 저는 무일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왔으니 손을 모았습니다.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할아버지를 돌려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날 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부모가 체면 때문에 사준 값싼 핸드폰이 울린 것입니다.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지? 놀라서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이라고 합니다. 누구지? 레이코 씨입니까? 나를 알고 있다고? 오늘 당신이 저한테 기도를 했으니 답을 해주려고 왔습니다. 에? 무섭긴 했지만 저에게 이런 장난을 칠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메시지를 열어 답장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했잖아. 기도하러 와준 사람의 사정은 다 알 수 있지. 그럼 당신은 신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지. 할아버지를 돌려주실 건가요?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죽은 인간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거든. 그럼 왜 굳이 연락을 하신 건가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대신 내가 대화 상대가 되어줄까 해서. 무슨 말씀이시죠? 너 친구 없지? 네, 없는데요.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바짝 붙어있느라 친구를 만들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며 후회하더라고. 할아버지와 대화하셨나요?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 앞으로 네가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그러니 대신 부탁 좀 하겠다고 말하더라고. 할아버지가 당신한테요? 나는 그냥 진이라고 부르면 돼. 저기 아까부터 그 별 모양 되게 촌스러운데 일부러 그러세요? 에? 이런 게 유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옛날 정보 아닌가 싶은데요. 그보다 신이라고 하면 좀 더 당신의 마음속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편리한 게 없었으니까. 신도 진화하나 보네요. 사람이든 신이든 항상 진화가 필요하지. 너도 마찬가지야. 뭐가 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후로도 자칭 신은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읽고 있자니 뭔가 마음이 편해. 상대가 신이라는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제 자신을 설득해가며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레이코는 뭘 좋아해? 모르겠어.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고. 컴퓨터는?
게임 같은 거 자주 하잖아. 그건 그냥 놀기 위해서지. 엄마 아빠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네가 좋아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게임을 만드는 일에도 흥미가 있어. 그럼 공부해보면 되잖아. 근데 책을 사려고 해도 용돈도 안 주고 알바도 세상이 흉흉하다고 못하게. 그런 너를 위해 할아버지가 돈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네. 저는 진이 말한 대로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밑바닥에 손을 넣어봐. 책장 바닥에서 봉투가 나왔고 그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말했잖아. 할아버지가 부탁하고 왔다고. 그래도 이건 부당 상속이잖아. 어려운 걸 알고 있네. 가족들이 상속 얘기로 싸웠었거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유언을 남겨두었는데 결국 자기들 멋대로 했나 보네. 유언이 있었어? 너한테 500만 원을 남겨주라고 써놨었거든. 뭐 혹시 몰라 숨겨두길 잘했지. 그러니 그건 네가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말하네? 아이고, 에이, 실례인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이야. 그 돈을 써서 공부를 해. 책을 사는 것도 좋지만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유료 강의를 들어서 힘을 기르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되려나? 나 혼자서 그걸... 가능하지. 그 할아버지의 손녀인데 안 될 건 또 뭐야. 진에게 등 떠밀린 저는 인터넷에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찾아 수강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강의는 온라인 형식이라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방에 틀어박혀 학교 공부를 하는 척하며 열심히 엔지니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쯤에 오빠는 이미 대학을 들어갔고 엄마 아빠는 오빠가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 놀기 바빠서 집에는 거의 오지도 않았기에 저는 그 사이를 틈타 열심히 힘 기르기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좀 어때? 어렵지만 엄청 재밌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전문대로 갈 생각이야. 돈은 되겠어? 지금 몰라. 알바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일을 해서 번 돈을 모으고 있거든. 대단하네. 다 진 덕분이지 뭐. 고마워. 천만에. 분명 할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회사는 좀 어때? 그게 요새 잘 안 풀리나 봐. 얼마 전에도 가족들이 싸우더라. 아빠가 시작한 신규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었나 보더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말렸는데 말이야. 말렸다니? 네 할아버지는 계획도 없이 시작한 그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했거든. 하지만 네 아빠는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어. 그랬구나. 오빠는? 모르겠어. 대학 들어가고 나서 거의 집에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엄청 취해서 들어와. 그렇구나. 하긴 걔는 어릴 때부터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구나. 레이코, 혼자서 살아갈 힘을 더 기르렴.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집을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엔지니어로서의 기초를 닦았고 전문대에 들어갈 거라는 말만 전하고 수험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과 다를 게 없었는데도 가족들은 연락은커녕 저를 찾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알바로 모은 돈으로 전문대에 진학했고 본격적으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남자애들이라 친구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 걱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겹치니 남녀 관계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여러 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첫 남자친구도 생겼고 저는 곧바로 그 사실을 진에게 알렸습니다. 진, 들어봐. 나 남자친구 생겼어. 괜찮은 사람이야? 응, 약간 얼빠진 구석도 있긴 하지만 성실하고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뭐 그래도 지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 레이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진 덕분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줄 거지? 레이코는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왜? 나는 너한테 친구나 애인이 생기면 사라질 생각이었어. 아니, 잠깐만. 장난이지? 이제 너는 괜찮아. 넌 충분히 강해졌어. 안 돼, 싫어. 사라지지 마. 네 인생에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해.
행복해지렴, 레이코. 진? 싫어! 가지 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좀 더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신의 흉내를 내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상대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저는 울면서 진이 찾아와준 계기가 된 신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신사는 없었고 한 그루의 삼나무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그 후 2년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동기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성적을 남긴 저는 한 유명 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교재를 이어온 마코토와 동거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저희 집 회사가 망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돌아오렴! 못 내놔! 아빠 사업이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부모는 결국 없는 존재인 저에게까지 매달려온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 그 집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 사람들에게 있어 내가 없던 존재였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가족은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게.